바짝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인천시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송영길 시장이 활동하고 있는 인천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OBS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대선 승리의 여망을 안고 모였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지난 총선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지난 총선 통합해서 지지율이 올랐던 우리 당은 기회였고, 권력형 무정부패로 지지율이 떨어지던 한나라당은 위기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파란 잠바를 붉은 잠바로 바꾸고, 심지어 당 지도부에 정치 경험이 전무한 민간인들로 채웠습니다. 그때 우리 당원들은 웃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당은 어땠습니까? 자기 계파 소속의 정치인을 하나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하여 공천 다툼을 하느라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비웃던 우리 민주당은 패배했고,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던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정당을 심판하고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당,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파 다툼이 다시 복원되고 대선 주자의 대리전이 시작되면서 대의원 당원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민주당을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직 변화와 혁신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젊은 후보 송영길을 내세워서 한나라당을 꺾은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젊어 이기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송영길 시장은 파죽지세로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당하게 승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변화의 진원지 인천에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이번 정상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변화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불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대표는 젊은 사람으로 채우고 대통령 후보를 경륜 있는 사람으로 내세웠을 때 수도권 30, 40대가 민주당이 변하고 있구나, 민주당이 혁신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동참하자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우리 민주당은 또 불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30대의 젊은 가장이 자기 아내와 5살 난 딸이 보는 앞에서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돈을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민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30대 가장은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삶을, 당신들의 그 고단한 삶을 함께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가 호소했을 때 국민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민주당이 함께하면서 우리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함께해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치공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민생정책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국민의 삶을 보살핍시다. 내 계파에게 이익이 돼도
내 계파의 손해가 돼도 국민의 이익이 되면 감수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은 우리를 믿어줍니다. 이제 민생정당 수권중당으로 거듭나는 일에 저우상호가 함께하겠습니다. 민생집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인천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경선에서 이변으로 돌풍으로 불리는 기호 3번 무게파 후보 김한길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으로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당을 좌지우지해온 힘센 사람이 원내대표는 누가, 당대표는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줄 서서 따라가는 대의원 당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보셨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당원들은 살아있구나, 민주당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다시 기대를 거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구제론, 대세론,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당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까 단숨에 대세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민주당 앞으로도 국민의 힘을 믿고 따른다면 오만과 독선에 빠진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 역시 12월 대선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MB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해야 하는 역사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파탄난 민생을 살리고 산천한 민주주의 치유해야 합니다. 위협받는 평화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월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노무현 정신을 다시 생각합니다. 노무현 그분은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정치하자고 했는데 밀실에서 당권 나누고 반칙 정치하는 사람들, 노무현 그분은 지역주의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는데 당대표는 충청도가, 원내대표는 호남이 이렇게 말하는 정치, 노무현 그분은 권위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는데 패권적 개파 정치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대의원 당원들을 줄 세우는 정치, 이런 정치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어떻게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당권 나누기 밀실 담합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각본으로 정권교체의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고, 그 각본 그대로 되는 것을 막지 않고는 대선 승리의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경남의 경선에서 제가 1등하니까 김한길 뒤에 김두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 1등하니까 김한길 뒤에 손학규가 있다 그럽니다. 어디에도 김한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김한길의 뒤에는 민주당의 수준 높은 대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줄 사람은 그래도 역시 김한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한길을 찍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본에 따라가는 결과가 뻔한 경선, 공정성 시비로 날새는 경선, 그래서 이변과 감동이 없는 맥 빠진 경선 가지고는 대선 승리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달고 있는 명찰, 친노, 비노, 친호남 이런 명찰 다 떼어 던지고 오직 하나의 명찰, 대선 승리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가슴에 달고 대선 승리의 영광을 향해 다 같이 전진합시다. 예, 인천 대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호 7번 이종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만든 인물, 우리가 앞으로 큰 인물로 만들어야 될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안상수 시장이 만들어 놓은 인천시의 재앙, 빚더미 인천에 온 고생하고 있는 송영길 시장이 아시안게임을 이렇게 가면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2조 5천억 인천 부담 2조를 그냥 인천에서 부담했다가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송영길 시장을 큰 인물을 만들어서 인천이 국제 신인도를 높이고 인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정거리가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인천시의 아시안게임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총선 패배 악몽에 패배감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6분의 국회의원 계십니다. 혹시 전당대회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동력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개파 당권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천시 대의원께서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지만 쭉 올라온 우리 울산, 부산, 전남, 광주, 대전, 충남 그리고 강원의 대의원들의 선택은 위대했습니다. 우리 개파 당권은 대선 패배로 가는 민주당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의원들께서 승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개파 당권 끝내고 우리 대세론 끝내고 드디어 박근혜 대세론까지 함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대선은 우리 손아귀에 있습니다. 전당대회 우리 손아귀에 있습니다. 대의원들께서 만들어주신 1등, 2등, 3등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6등, 7등, 저 이정거리는 지금 5, 6, 7등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에서 맞고 또 강원에서 맞고 충남에서 각 지역 출신들이 완판 가는 바람에 저희 정거리가 확 뺏겼습니다. 근데 수도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6, 7등 이정거리에게 지도부의 압도적인 지지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저 이정거리가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민주당을 개혁 지도부로 만드느냐입니다. 저희 정거는 지금까지 당이 어렵고 당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쓴소리 지도부에 대해 엄청난 소리로 피해봤습니다. 그러나 개혁성 하나만은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훌륭한 분 다 계십니다만 이정거리의 개혁 정신을 저는 지금까지 저희 브랜드로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선일보가 써왔습니다. 안양에서 내일 사설을 했습니다만 이번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민주당 집권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종거리 지도부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저 이종거리는 개혁 하나로, 불의에 대한 권력 하나로 민주당 분명히 승리하는 정당 만들어서 박근혜 이겨서 여러분께 정권 교체 바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시가 민주당을 바꿔라! 존경하는 인천시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름도 친근한 용식의 문용식입니다. 제가 기호 8번인데 지금까지 경선을 쭉 돌면서 계속 8등을 하고 있습니다. 꼴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끝까지 뛰겠습니다. 아름다운 꼴찌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득표수에서는 꼴찌지만 인기는 1등입니다. 후보들 모두 8명 있잖아요. 후보들 사이에서 제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 최고위원에 당선되려면 8명 중에 2명을 제끼고 6등 안에 들여야 되는데 다른 후보들이 볼 때 이미 저는 제꼈거든요. 특히 5등, 6등, 7등 하는 후보들, 우상호, 조정식, 이종걸 후보들, 저만 보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문용식은 됐고 이제 한 명만 제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6등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제가 꼴찌지만 저 문용식 당당히 싸워서 마침내 끝내 역전의 이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인천시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희가 비록 총선에선 졌지만 대선에서는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을 고쳐야 되는데 3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민주당에는 지금 3가지가 없습니다. 당에 주인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시스템이 없습니다. 첫째, 당에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DJ가 돌아가신 이후로 주인은 없고 먹잇감을 뜯어먹으려는 개파만 남아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공천권이나 따끈따끈한 먹잇감이 주어지자 개파끼리 서로 뜯어먹으려고 편하게 됐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양보할 땐 양보할 줄 알고 미래를 위해 희생할 땐 희생할 줄 아는 게 주인입니다. 당의 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둘째,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당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지지자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때 DJ는 DJ의 일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은 노무현의 일을 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인데 우리 민주당은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진보의 길을 확실히 가야 됩니다. 셋째, 당의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현대화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치하면서 선거하면서 인터넷, SNS, 모바일 이거 없이는 뭐 한다 할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민주당은 당원 가입한다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팩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많은 네티즌이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의견을 던져도
경제적인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모두 8분의 후보가 계신데 모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문용식 저 혼자만 원외평당원입니다. 문용식 저 혼자만 IT 기업 20년 경험하고 왔습니다. 문용식 저 혼자만 2040 세대와 소통할 SNS 전문가입니다. 저 문용식 일하러 왔습니다. 당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용식은 존경하는 우리 인천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추가를 인사드립니다. 이번 지도부 대선 승리하라는 막중한 역할 맡은 지도부 아닙니까? 영남의 딸, 호남의 며느리, 서울에서 헌정사 최초로 직접 뽑힌 4선 여성 국회의원 저 추미애가 팔을 굳어붙이고 영남, 호남, 충청도, 강원도, 서울 수도권 어디든 돌아다닌다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표를 많이 끌어올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천 오니까요, 이 김영삼 3당 야합 정권에도 여전히 교묘한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 판사로 지내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고 또 죄 지은 사람 제대로 처리하는데 깐깐하게 처리한 저 추미애, 그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깐깐하고 꼼꼼한 추미애 판사가 가장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생각납니다. 소신과 원칙, 정도의 정치를 지켜온 저 추미애가 오락가락하는 민주당 중심을 바로잡고 완전 국민 경선 제대로 룰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들어오면 지지율 내려간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추미애가 당대표 되면 경선 룰 제대로 만들어서 안철수 교수를 민주당에 입당시키고 우리 후보와 함께 모두 국민 참여 경선에 합류하도록 해서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대선 승리의 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렇게 추미애가 씩씩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과연 민주당 대표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전에는 여성이 최고위원 후보로 진출하면 꼴찌를 해도 자동으로 최고위원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여성도 당당하게 앞장서라. 그래서 여성도 씩씩하게 나서면 당대표 될 수 있다. 그런 자동 조항을 없애고 당당하게 경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에게 여러분께서 반드시 한 표 찍어주셔야지만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줌마죠. 저 추미애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저 추미애가 어느 누구보다 고통을 잘 알고 있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저 추미애에게 맡겨서 박근혜를 저 추미애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박근혜를 꼼꼼하게 검증해내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입니다. 인천에서 제대로 바람이 불어줘야 민주당도 살고
또 인천의 애당동지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정권교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결심으로 우리 민주당도 살고 정권교체도 해낼 수 있도록 저 주미에게 정권교체의 성공장을 맡겨주십시오. 저 주미에는 항상 원칙과 소신 정도의 정치로 국민 신뢰를 이끌어왔습니다.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아올 후보 당대표감 저 주미에 여러분 저 주미에게 민주당을 맡겨주시고 정권교체의 사명을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인천시당 강원동 지역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지지를 얻게 되신 인천 지역 당선자 여러분, 그리고 아쉽게도 낙선하신 위원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까 송영길 시장이 말씀하신 인천 아시아올림픽 게임에 돈이 부족하죠?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국의 대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 호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한 일념으로 2박 역할 분담을 얘기했는데 저희 진정한 취지가 전달되지 않아 대의원 동지들의 호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저 이해찬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원 동지들의 말씀,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자세는 더 낮추고 귀는 더 크게 열겠습니다. 대의원들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이해찬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 이해찬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꼭 듣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불과 4년 만에 이 나라의 민생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민주주의는 호퇴했고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진실을 알린 언론의 입을 털어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신 독재의 딸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의 탄생을 결코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피눈물을 먹고 성장한 유신의 상속자가 4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이해찬은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대여 투쟁에 앞장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12월 대선을 책임질 당 대표를 뽑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다름아닌 당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 당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를 잘 봐야 합니다. 앞서 연설한 김한길 후보는 온 전당대회를 다니면서 저를 비난하는 것을 주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그 후보가 어떤 후보입니까?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저는 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끌어가기 위해서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 말 좀 하겠습니다. 2006년에 김한길 후보와 한나라당 이재호 대표가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 약속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고 한갓 등록금을 실현할 절호의 길을 무너뜨린 큰 실패작입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장애 투쟁에 나서고 있을 때 박근혜의 손을 들어준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에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2007년에 정부와 당이 어려울 때 26명의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노무현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우리가 노무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할 때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하고 이제 필요하니까 위대한 정신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 없는 분에게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의 얼굴을 과연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이해찬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지역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혁신의 기수 기호번 조정시 우리 인천 동지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를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의 이웃 경기도 시흥의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 현장에 투신하여 부천과 부평에서 4년간 프레스공으로 노동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인천은 언제나 가까운 저의 이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동지 여러분, 저 조정식은 오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권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민심이 지각되는 이곳 인천의 승리가 바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천의 젊은 지도자 송영길을 선택해 주셨듯이 수도권의 젊은 일꾼 저 조정식을 민주당의 얼굴로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 조정식이 인천 출신의 새누리당 황운희 대표와 맞서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를 끌어내고 동지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당은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국민께서 차려준 밥상을 우리가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인천의 12개 지역 중 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분의 후보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을 떨어뜨린 것은 우리 당의 오만과 독선이었습니다. 적당주의와 기득권 그리고 개파의 틀에 안주해 있는 사이 국민의 마음은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태연한 민주당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 민주당을 확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확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 어떻습니까? 이방연대냐 반이방연대냐, 이해찬 후보가 이기냐 김한길 후보가 이기냐, 그런 권력 게임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언론과 국민은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2등을 하냐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지금의 전당대회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없습니다. 당권을 둘러싼 그들만의 당권 투쟁과 리그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당대회를 두고 과연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이 느끼는 전당대회의 감동은 이방연대의 성패가 아닙니다.
지방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공정한 리더십, 이것이 바로 정권교체의 길이라고 저 조정식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판을 바꿔주십시오. 이곳 인천에서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순서 제1절까지 경청해 주신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천은 세계와 만나는 문입니다. 인천이 막히면 대한민국이 닫힙니다. 인천이 열리면 대한민국도 세계로 나갑니다. 인천을 열어야 되고 인천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뚝심의 정치인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인천의 여러 국회의원님과 원외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인천 내산 확보에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예산, 도시철도 2호선 예산, 7호선 연장 예산 뿐만 아니라 인천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인천공항 하려고 하는 예산까지 삭감하거나 증액했던 그런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 송영길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천 예산이 너무 어렵다. 작게 잡아서 2조 5천억, 많게 잡으면 8조 원이라는 적자 때문에 인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너무 힘겨워하는 모습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2년 전 3조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2년 전에 당선한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많은 단체장을 지원해왔습니다. 부족합니다. 어제 송영길 시장이 박지원 원내대표께 얘기했던 지방재정 살리기 특별위원회, 반드시 저 강기정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우리 인천을 살리고 우리 지방정부를 살리는 특별위원회 꼭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강기정 지방순회 경선 3등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하고 국민적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등, 2등을 달리는 대표 후보들이 특정 대선 후보와 연관되어서 공정한 대선 관리, 좋은 대선 후보 뽑는데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호남 없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진노 없이 정권교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친노냐 비노냐, 이방연대가 옳으냐 그르냐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화합시키고 그걸 뛰어넘는 제3의 민주정부를 만들어내야 할 절차대한 지점에 와 있다. 반드시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제3의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이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진노 없이 호남 없이 정권교체 이룰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진노 비노 이방연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두가 단합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넘은 제3기 민주정부로 가야 된다 호소드립니다. 제가 전당대회에 나온 이후에 민주당 자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강해지지 않고서는 안철수가 우리와 연대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안철수가 우리와 연대하자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해지면 민주당 중심의 야권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해지면 민주당 후보로 안철수를 넘어서 정권교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송영길 시장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주대 있게 뽑아서 대선 승리해야 됩니다. 작년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낸 우리 민주당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꿈이 하나 있습니다. 대선 승리해서 박근혜 위원장을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돌려내는 겁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박근혜 위원장을 행복한 국민으로 만드는 대선 승리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